자, 정치 얘기입니다.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동안 이제 전용기를 타고 다녔는데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부산 내려갈 때 저가 항공을 일부러 골라 탔다는군요. 과연 어떤 상황인지 부장 차장. 오늘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국내 동선이 좀 나오고 있죠? 네,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영남과 호남을 지금 이제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. 네. 네, 오늘 오전에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이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. 네. 이 김해공항에서 이제 거제 조선소를 방문을 했는데요. 네. 뭐 물론 이제 지금 그 조선 산업이 어려워서 방문도 했지만 거제는 알고 보면 이게 문재인 대표의 이렇게 고향이기도 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김해에 갔다는 거 결국 부산에 갔다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고 중심지 그 심장을 겨누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엔 기념공원도 방문하고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요. 네. 부산 시장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. 지금 이 경쟁자인 네. 유력한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고향에 가서 반기문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행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거제도에서는 거제 반씨 종친회를 만났고 여기는 어딘가요? 부산 지역의 어느 곳인 것 같은데 유엔 기념공원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어쨌건 유엔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제 유엔군에 참전했던 분들의 묘지가 조성된 곳 부산밖에 없다고 하니까 여기 들렀던 것 같고요. 대한민국의 평화 안정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정 보면 뭐 이제 광주, 진도 팽목항, 뭐 대구까지 종횡무진하는 거군요. 네. 오늘은 일단 거제에 갔다가 부산에서 하루 자고요. 네. 이 부산에서 이제 깡통시장, 국제시장, 자갈시장 이 시장을 순례한 다음에 자고 내일 아침에는 경남 봉화마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이제 호남으로 넘어와서 전남 진도의 이 팽목항을 방문하고요. 또 잠은 이 전남 영암에서 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대구까지 움직입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강경석 기자. 이제 새누리당 쭉 취재해 왔는데 여권 사람들이 보기에 반기문 총장 이런 이제 횡보입니다.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? 소위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행보를 정치권에서는 이제 통합 행보로 상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. 네. 예컨대 과거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대표 재직 시절에도 광주와 영남 지방을 오가면서 통합 행보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보이는 18일, 19일 쭉 이어진 행보도 광주에서 대구로 갔다가 또 대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상징성을 고려할 때 통합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. 자, 지금 18일 일정 이틀 뒤인데요. 조선대학교 갖고 광주 5.18 묘지를 참배한 이후에 대구 서문시장을 가는 것처럼 정말 부산 찍고 광주 찍고 대구로 가는 그 일정을 마련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반기문 총장 입국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거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대통령답냐 정치 지도자답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. 이제 정치 처음 입문했으니까 게다가 이제 70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외교관 스타일이 바뀔까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네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반 총장이 귀국해서 보인 행보가 상당히 선명한 편입니다. 뭐 예컨대 첫날에는 물론 이제 귀국 메시지를 상당히 굉장히 중량감 있게 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 방문 그리고 또 어제부터는 안보 행보 오늘은 한마디로 경제 행보, 그리고 내일부터는 통합 행보.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선명한 본인의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전 궁금한 게 이제 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.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글쎄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일을 했다고 딱 한 가지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는데 일정이 좀 많은 듯 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뜻이겠죠. 실제로 지지율 보면요. 어떻습니까?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역전한 뒤에 조금 횡보, 뭐 22와 26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부담이 좀 되겠네요. 네. 지금 보시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이게 주간 단위입니다. 그러니까 그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해서 종합해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1월 들어서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반기문 그 총장에 비해서 좀 앞서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 하루 데일리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1단위요. 네. 1단위로 보면 반 총장이 귀국한 날이 12일인데 이 12일 시점에 이제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3일. 그러니까 12일 날 귀국한 다음 날 조사에서는 이 반 총장이 근소하나마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뭐 어차피 오차의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뭐 비슷하게 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
원래 이렇게 이벤트가 생기면 사람들이 좀 반응을 하긴 하잖아요. 그 효과를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컨벤션, 그러니까 귀국 컨벤션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역별로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양지열 변호사님. 예.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지역별로 봤으면 좋겠는데 예. 호남 지역에서는 역시 문재인 독주 계속 이어지고 37까지 올라갔다 이거죠. 그렇습니다. 이 뭐 반기문 전 총장이 통합이라든가 진보적 보수 같은 그런 이념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네. 반 총장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뚜렷하게 갈린 모양새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. 물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네.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.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데 네. 대구 경북에서도 초반보다는 오히려 조금 떨어진 모양새입니다. 그러니까 12월 셋째 좀 거의 한 달쯤 전인데 한 달 전보다는 오히려 5%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. 그리고 뜻밖에도 문재인 전 대표가 미미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도 보이고 있고요. 그 왜 그런 거죠? 이건 뭐 저희가 글쎄 대구 가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.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글쎄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말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는 뭐 저건 객관적인 지표이긴 합니다만 네. 이 여론조사에 혹시 샤이 새누리 네. 또는 이렇게 샤이 반기문 표는 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. 네.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은 열심히 응답을 하는데 반해서 네.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끊는 확률이 좀 높답니다. 그래서 응답률을 좀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과거 정당과 지금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표차가 크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대선에 임박해지면 수렴할 텐데 과연 정당의 지지율이 이제 조금 그 수렴해 갈 때 그때 네. 대선 주자 지지율이 또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것까지 봐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그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은 요새 보수 정치가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아유 모르겠다 난 그냥 대답 안 할란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건데요. 네. 정치는요 생물입니다. 네. 아까 저기 김기춘 네. 실장님 이야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부산 볶국집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. 네.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법무부 장관께서 부산 지역의 기관장을 모아가지고 이제 김영삼 씨를 모아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통일민주당하고 전직 국정원 안기부 직원이 녹음을 하는 겁니다. 그걸 폭로해가지고 그래서 YS표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거꾸로 YS가 많이 추락하니까 반장이 DJ가 된다고 하니까 경남 사람들이 경북 사람들이 몰집을 해가지고 YS가 당선된 적이 있어요. 그럼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저런 게 이제 앞으로 대선 언제 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또 무슨 사건이 생기면 확 뒤집어지니까 저는 저거 가지고 지금 뭐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이제 고향인 충북 음성 들렸다가 그 근처에 있는 꽃동네 가서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도왔거든요. 그러나 글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정치인들이 이제 현장을 쭉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초반이라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인지 과연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몇 가지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유엔 사무총장하고 이제 반기문입니다. 할머니 건강하세요. 오래오래 사시고요. 할머니 참 아주 고우십니다. 시장하시죠? 하시고요. 천천히 주세요. 천천히. 하세요. 아이고 잘하셨네. 아이고. 하세요 할머니. 아이고. 드시고 우리 수장님들이 하실 거니까. 예. 오래 사세요. 많이 드시고요.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. 날 지켜봐줘.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을 늘 가려졌던 거야. 자, 그러니까 정치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, 아니,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은 실제 현장에 가서 저렇게 해야지,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. 부장 차장 어떠십니까? 네. 밥을 떠 먹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식 봉사를 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데요. 네. 지금 AI 방역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 무장을 해서 이렇게 방역하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 AI 방역하는 현장을 가면은요. 네. 밑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밑에서 이렇게 방역 그 액체가 올라올 수 있게 하고 차량이 지나가거든요. 네. 저 장면만큼은 어떻게 보면 뭐 보여주기식 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어떻게 보면 좀 과한 행보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대선 때가 되면 가장 이런 쇼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이런 대선 주자가 오면 미리 사전에 와서 준비해야죠. 또 카메라 기자나 이거 취재 기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. 차라리 안 오는 게 좋겠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런데 저렇게 또 안 하면 현장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. 또 현장에 가긴 가되 저걸 안 하면 현장 갔다가 신용만 했다 또 간다 그러잖아. 이거 어느 장단에 이게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요.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이게 박근혜 후보가 이 한 보육원에 가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안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지켜보던 기자들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요. 네. 왜냐하면 신생아들은 목을 잘 못 가누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목을 받치고 허리를 받쳐서 이 아기를 안았어야 되는데 네.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허리만 받쳤다가 애 목이 뒤로 젖혀져서 이 지켜보던 사람이 어우 아기 하면서 이제 그랬던 일이 있는데 네. 물론 뭐 현장에 가고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민생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사실 뭐 예전에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. 뭐 네.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그때 출마했을 때 장애인 아동 그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었고. 네. 근데 이제 물론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게 턱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턱받이라고 보기에는 좀 사이즈도 크고 그쪽에서는 사실 앞치마를 모든 봉사활동자들에게 그 배식 봉사라는 분들에게 모두 다 입혀드리고 있다.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누워 계신 어르신께서는 평소 식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잘 가른 미음 같은 걸 좀 드린 거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반 총장이 뭐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실제로 이제 해명을 좀 내놨거든요. 저희가 그 텍스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꽃동네에서는 안내를 그렇게 했다. 담당 수녀님이 자, 어르신 미음을 그렇게 드시는 것 문제가 없다고 했다.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은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행보 관련해서 영 잘못된 쇼다라고 지적을 합니다만 꽃동네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해명으로 나와 있는 거군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관심의 방증일 수도 있는데요. 그만큼 반기문 총장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.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치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. 이번에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.